자, 오늘 준비하신 어디 일정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네. 참 화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첫날이니까. 네. 그래서 10월 4일이 또 화요일인데 일단 어제 또 중요하게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50.2 또 꺾입니다. 미국에서도 꺾이고 하지만 50은 지키고 있다. 그 전에 또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떤 PMI 제조업 지수 생각보다 금요일에 발표됐죠. 네.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하는데 또 50.1인가 또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와 중국이 돌아간다라고 보지만 이거 봐라 또 서해 쪽에 공기 엉망이다 뭐 이러면서 중국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11월 달부터는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사면임을 드디어 하시기 때문에 뭔가 또 대대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또 지켜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유아 교수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어떤 변화가 있어도 좀 네. 몇 달 걸릴 거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그렇죠. 바뀌어도 네. 문제는 그 나머지 그 뭐지 집단 지도 제재하는 그 상무위원들 네. 교체하고 네. 그 밑에 지방 뭐 장관들 뭐 그러니까 조직이 싹 바뀌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아마 본격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입니다.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또 액션을 취하기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 큰 나라가 움직이는데 뭔가 역할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그냥 쭉 합니까? 네. 50분까지? 네, 가세요. 왜냐면 이제는 준비한 거를 하셔야지. 이제까지는 우리 하 대표도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준비를 네. 하셨는데 네.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준비하신 이번 주 일정하고 그나마 예.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나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쭉. 커트 당한. 예, 빨리 일단. 그렇습니다. 예. 양봉 대표 화이팅. 네. 그래서 약 올리는 거야.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또 10월 4일 날이 그러니까 오늘인데 미국의 8월 공장 주문 또 나오는데 또 이런 지표들은 최근에 좀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체크할 것 같고요. 약간 떨어지겠죠. 약간 서비스 쪽이 좀 더 낫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물가지수 다 체크하게 생겼어요. 이런 큰 변화가 오다 보니까 또 유럽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네. PPI가 또 오늘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 또 CPI 발표가 된 것 같고 깜짝 놀랐죠. 이제 또 유럽은 두 자릿수 대. 어차피 지금 유럽이 겪어 나가야 될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는 경기도 경기겠지만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얼만큼 더 챙기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도 계속 나왔지만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LNG를 여기저기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뭐 카타르나 북아프리카 쪽도 다 하고 여기저기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게 동아시아입니다. 네. 유럽이 그렇게 예전에 그냥 러시아 쪽하고 편안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가스 가격들은 되게 편안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전력 요금, 가스 요금 다 올렸지 않습니까? 한 20%씩.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누르기만 하기에는 버겁다라는 쪽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 유럽이 여기 각국에 가가지고 다 다른 쪽에서 그동안은 우리 아시아에 주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좀 더 줄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다음에 아시아 쪽과 계약할 때 유럽이 이만한 가격으로 가져간다는데 우리도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면 LNG가 그나마 중요한 게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가격도 그동안 뭐 유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상대적인 유가에 대비해서 많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쪽이 가장 가깝고 또 하나 이거를 LNG를 통해서 그동안 뭐 석탄이나 LNG를 통해서 추출해서 수소 경제로 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LNG에 대한 중요성은 높다라는 쪽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PPI도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걸로 해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일본도 9월 CPI 지금 한 2%대 가까이 진입하느냐. 지난번에 했었죠. 근데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본도 느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여기서 CPI가 이어지게 되면 일본도 드디어 환율 정책을 그냥 엔저로만 못 가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거기다가 엔화 방어하려고 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다고 아직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본 주가는 폭망할 겁니다. 하지만 환율 측면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 일본의 내놔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거 너무 저평가 영역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게 이렇게 약할 때 빨리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10월 5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또 소비자 물가 동향 우리 CPI인데 요거를 보면서 또 금통위가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살짝 에너지 가격들과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 조금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를 보면서 불편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텐데 이게 지금 한 50비 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그런 쪽에서 자꾸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떤 금리 차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놔두게 되면 더 커지겠죠. 11월 달 가게 되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를 대응은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반도체 대전이라고 해서 뭐 전쟁 아닙니다. 네, 큰 전시회, 네, 이런 쪽에서 매년 펼치는데 세덱스 2022가 오늘 수요일부터 나오는데 시간 혹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다. 한번 장 끝나고 살짝 한번 가보시죠. 네, 가서 몇 시까지 하죠? 이게 6시까지 하네요. 근데 가서 일단 내용들 직접 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중요한 또 이럴 때는 나머지 국가들 쪽에서도 많이 찾아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의 ADP 취업자 변동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동향 보고서에 약간 또 의미를 주어질 것 같은데 고용 쪽은 뭐 단단해요, 미국은요. 그래서 아직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ISM 비제업 지수는 서비스 쪽인데 이쪽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비스 쪽은 강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것 같고 이날 상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썬바이오라고 하나 있습니다. 네. 이쪽이 코넥스 시총 2위 종목인데 이쪽에서 PG 기술, PG를 활용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다. 그냥 읽었습니다. 내용 보다 보니까 또 막 그 눈빛과 화면이 따로 가고 있길래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작은 종목이 아닌데 거기서 앞으로 특히 약물 전달 시스템이 AD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앞으로 활용할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얼만큼 저 인체에 속속 들여서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항체 문과입니다. 네. 네, 거기랑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쪽에서 그래도 관심은 갖고 보자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페크 플러스 회의합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6일 목요일 날은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또 별로 안 좋겠죠. 독일의 8월 공장 수주 다 안 좋은 지표일 겁니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월 7일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뭐 실업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업률은 아주 살짝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고용의 질이겠죠.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용 지표의 중요한 변화,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지표들 계속 체크를 할 텐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에 힘을 실어 넣는 쪽으로 나갈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지표는 이제 8일, 9일,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또 그럼 10일, 12, 13 다음 주 또
한 금요일 정도쯤, 그러니까 다음 주죠. 예, 그러니까 네. 저희 또 한 주 쉬고 또 나오는 그 다음 주 쪽에서는 그때는 또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그러면 저희 휴일대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CPI 발표가. 그래서 그때쯤 돼서 또 시장이 약간 뭐 반등하거나 좀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주후반때는 또 변동성이 막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은 일단 벌어놨는데 그때랑 또 그 다음 날이 보니까 영국에서 이번에 또 감세 정책 관련된 거를 반대로 인해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보니까 영국의 연금이 지금 다 털리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쪽에서 한번 이제 부채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연금에서 네.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거를 일단 부채로 잡습니다. 근데 이 부채로 잡는 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부채가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야 부채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채가 또 확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이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지금 레버리지로 그 해지를 했던 부분들이 확 커지게 됩니다. 네. 영국의 연금 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QT 기간에 QE를 했지만 이게 이제 14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파운드와 아니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가 또 폭등한다. 그러면 또 간당간당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4일 이후에 나오는 또 동향을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간은 2주 벌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동향을 보시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말 사이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푸틴이 핵무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대표님께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핵미사일, 네. 이 전략 핵무기 말고 전술핵. 근데 못 쓰겠죠. 그 쓰면은 진짜 끝이지. 그런데 그래서 한 블로그부터 기사부터 한 시간 정도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봤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네. 푸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안 했던 게 없거든요. 액션을 안 했던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병합을 시켜놓고 요충지가 하나 뺏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부 쪽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기를 꺾을 건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뭐 전술핵이 아니라 어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우크라이나의 전의를 꺾기 위한 뭐 액션들. 그러니까 너네는 더 들어와봐. 우리 핵이 있어. 라고 이걸 알려줄 정도로 아주 약한 규모의. 그래도 액션은 취할 가능성이 높은 인간. 예전에 우리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김진명인가요? 그분 네. 소설 보면 그러잖아요. 네. 일본에 우리가 숨겨둔 미사일을 쏘는 거.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네. 사람이 없는 지역에다 네, 딱 사람이 없는 지역에다가 쏴서 협박만 하는 거. 그래서 항복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얘기하시기에 딱 그게 연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인명 피해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에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전의를 올라온 사기를 딱 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만큼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 아마 시장도 그렇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변화들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 우리 저 한상환 소장님하고 그 얘기를 참 그렇잖아도 어제 나간 방송이 그저께 그런 방송에 나갔는데 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네.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충격에서 급락을 했을 때 일단 1차 매도를 확 해버려야 되냐 네.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 되냐 혹은 그때 확 사야 되냐.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약간 전쟁이 정전?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서로 한 발 충격을 크게 줬기 때문에 서로 한 발 물러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약간 휴전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오히려. 거 같아서 만약에 그게 급락을 유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뉴스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때는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러시아에도 네.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그렇죠. 것들이 하나의 정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쿠데타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저거 뒀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서방부터 미국부터 다 이제 뭔가 전방위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확전으로 들어가긴다기보다 미국은 개입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죠. 더 커지는 그렇죠. 사태를 그러면 진짜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근데 뭔가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나오니까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한 번쯤 염두를 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왜 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일단은 뭐 그냥 하나의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네. 쪽으로 한번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좋을 때는 진짜 극한의 안 좋은 뉴스가 바닥을 찍게 만든다라는 쪽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투자의 포인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동향들 쭉 보면서 일단 두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근데 일단 바이오주가 셉니다. 근데 바이오주가 센 게 이거를 나머지 종목들은 뭐 약했죠. 뭐 2차 전지부터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또 다 약하긴 약했는데 그 중에 바이오주가 버텨준다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이오주 뭐 또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회복력이나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다 저 밑으로 쳐져 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올라오고 해서 어떤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는 쪽은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또 하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최근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물론 다른 바이오주도 많고 시총에 의미 있는 변화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두 가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잡아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에서 그렇게 이 정도까지 종목들까지 빠졌으면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나오다 보니까 틈새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보니까 또 한참 시장에서 나오는 치매 관련된 종목들 또 이쪽에서 이게 또 유전자 분석을 혈액 기반으로 해서 치매 조기 진단 시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엔젠바 요즘에 또 치매 관련된 쪽이 또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바이오젠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치매 치료제인데 네.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피플바이오나 엔젠바이오 이런 쪽이 또 부각은 받는데 그런 쪽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뉴스가 나와서 혹시나 관심 있어서 샀다가 파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를 또 계속 이어갈지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쪽의 두 대장주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툴젠이라는 회사는 원래 유전자 가위로 유명했었는데 미국 회사랑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소송하고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명했다라고 해서 아마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변화다 보니까 기분은 좋죠.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다 기분만 좋은 뉴스입니다. 네, 성과는 따라와서 뭐 매출액이 확 늘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그런 거는 체력이 안 따르게 되면 모멘텀만 가지고 흔들리는 정도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피팅 밸브 쪽은 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죠. 더 이거 이상 뭐 계속 LNG 관련해서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자. 네, 뭐 밀려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잠깐 나왔던 뭐 성광밴드 이런 것도 많이 빠진 것보다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낮고 거기다가 중요한 이런 자리 쪽에선 반발매가 빠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높은데 지금도 체크해야 될 거는 올라가는 탄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1차 저항이 한 16,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성황밴드 기준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착해서 다음 2차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피팅 밸브 하게 되면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위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DK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항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뒤에 이거를 슬슬 지난번처럼 강하게 저항 들어오게 되면 그냥 힘이 빠지느냐, 아니면 한 번에 돌아온 힘을 가지고 또 계속 살짝 물량 소화했다가 다음으로 가느냐라는 쪽. 그러면 지금 또 12,000원대가 이제 저항인데, 이런 또 하나 이제 피팅 밸브 쪽이 강하게 되면 이제 나도 그쪽인데 라고 이제 속속들이 포함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변화들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영풍 정밀 같은 경우도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물론 리포트 발입니다. 리포트의 흐름으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로 돌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급도 보게 되면 또 최근에 기관들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까지 감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 영풍과의 영풍이 또 이제 고려인하고 막 또 지분 얘기들 막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제 간의 지분이건 뭐건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게 되면 이쪽도 밸브 쪽에 영향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오늘 반등 간다고 동참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보면서 한 번쯤 봐야 될 또 하나의 카테고리에 편입되는 회사,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지금 어쨌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건 보는 거니까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의 반등, 이거를 어떤 그 이제까지 어떤 그 약세를 마무리 짓는 네. 그 마무리로 보고 오늘은 들어갈 것이냐, 혹은 오늘 이렇게 올랐을 때 그나마 빨리 팔아야 될 것이냐.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달 중순에 10조 규모 그 증시 네. 안정 펀드, 네. 이걸 또 뭐 가동하겠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고. 이제요. 사람들 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코로나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증시 안정 펀드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다 각출한 거 아닙니까? 각출해서 딱 모아놓고 이 수익률 게임하는 것 같아요.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들어가게. 이게 참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대의 명분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쓴다라는 거는 어차피 또 올라오게 되면 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하여튼 좀 그렇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더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공매도 좀 멈춰놓게 해주세요. 좀. 근데 지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네. 시장 충격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증시 안정 펀드, 네. 그다음에 그 공매도 금지 카드를 뭐 만지작거린다라는 기사. 이거 뭐 의미 없긴 한데 한다가 아니라 만지자. 네. 이게 이제 약간 시장에 메시지 주는 정도인 것 같아. 맨날 만지작 무슨 변태입니까? 네, 맞아. 그러네. 할 거면 과감하게 액션을 해야죠. 뭐 카드만 들었다 놨다 뭐 만지작 무슨 에이. 네. 네. 과감 액션 취할 땐 해야 됩니다. 그게 금융의 선제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뭐 액션을 보여주는 첫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위축이 심했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격도 90대까지 내려갔으면 반전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서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숨은 돌리되 이게 추세에 대한 V자 반등은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돌릴 것이냐 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 한 2200선이 1차 저항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아마 따라 내려오는 단기 추세 하향 부분들을 일단 시도할 거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한 2300 근처.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2275. 요 정도쯤부터 2300 사이. 여기가 저항이 심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저는 최근에 또 비중은 늘렸거든요. 이 정도 되면 늘렸다가 2200 좀 더 가나 하게 되면 요 정도까지 해서 또 갭은 메꾼다. 네, 하락계. 그 정도까지 부근 들어올 때 그냥 또 정리해서 2200. 최대한 2차 저항 2300 그 부분까지. 2300. 네, 그 정도에서는 또 현금을 확 늘릴 겁니다. 참 이거
우리 3천, 4천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200에서 이걸 2,300, 이걸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네. 아까도 제가 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언론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왜냐면 한번 나왔더니 네. 혈서를 포함한 도와달라는 편지가 1,000통이 넘게 왔대. 그래가지고 예. 완전히 그 이제 노출을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다. 이런 역대적으로 이런 장이 없었다. 네. 이렇게 크게 올랐던 버블 상태 이것이 이렇게까지 꺼질 거라고는 네. 그 슈퍼게임들도 다 2,600대에서 물렸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네. 뭐, 보통 그게 많이 하는 게 이 정도면 됐겠다. 뭐, 그래서 기술적 분석 동원해도 거기서 터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는 아마 금리 관련된 이슈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속도였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이를 악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잡겠다라는 입장. 근데 만약에 연준도 알고 있는 거는 제 예상으로는 5% 이상은 못 올릴 겁니다. 5% 이상 올라가면 꼭 한 번씩 금융위기급의 큰 사고가 터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대는 이상으로 못 갈 겁니다. 그래서 한 4.5%대 그 전후에서 나머지는 예비치 남겨놓고 그 상황에서 아마 흐름을 보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그 정도 라인 쪽에서 금리가 크게 안 변한다는 걸 보고라도 뭔가 액션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 그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생각보다 쉽게 안 빠집니다. 그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편하고 중간선거 이후에 뉘앙스가 좀 바뀌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참 가득한데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정적인 거에 꺾이느냐 우리의 투자 마인드가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지속된다. 이게 참 코로나 때 보면은 지속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또 항상 이 매번 다르다라는 이유 그만큼 또 무서운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안 좋을 때 길게 보게 되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저희가 못 참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몇 년 전에 코인을 아주 그 남석관 슈퍼게임이 남석관 대표님 네. 주변에 코인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코인 가지고 맨날 자랑하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100% 벌었어요. 뭐 30% 벌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100배를 벌었다고. 맞습니다. 네. 솔직히 비트코인.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첫 번째 단어는 그겁니다. 돈 번 거 자랑하느냐 안 하느냐. 네. 막 이렇게 내가 주식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있는데 고수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